갈만한 종목 찾는 방법, 하종가 패턴, 그리고 수급을 확인하고 세 번째가 이벤트 드리븐이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드리븐 중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밸류업이 일어나야 된다. 또 그 밸류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밸류업이야.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배당을 늘리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는 나는 대주주 지분만 갖고 있는 것만 골라서 할래. 대주주 지분? 갖다 해서 삼성은 이재용 지분이 많은 거, 코오롱은 이웅열 그 대주주 지분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 지분 많은 거. 롯데그룹 계열사 많잖아. 딱 2개밖에 없어. 롯데 쇼핑, 롯데 지주. 롯데 지주. 2개밖에, 그럼 2개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회사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롯데 지주가 그 지주사가 자사주를 33%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거면 옛날에는 그들만식으로 정부가 얼마나 값싸든 대주주 마음대로 그럼 법적으로 하려면 해. 그러면 유상증자 막 하고. 하고 희석화 시키고 지네들. 그런데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간단히 해서 뜻대로도 안 되지만 가장 골치 아픈 게 개별 소송이 무지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뭐해? 이거 조사해줘. 뭐 불법이다. 뭐 이렇게 거는 소송들을 감당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삼성그룹도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분할시켜버린 거야. 삼성바이오를.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금융 지주 만들 거고, 그래서 미리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네. 그럼 아직까지 방어 못한 기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 소송에 시달릴 거야, 대주주들. 그러면은 그거를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주가를 부양해야죠. 주가 부양보다 나는 돈 빌린 사람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 돈을 빌린? 그동안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다 유상증자한 기업들은 뻔뻔한 기업이 가서 배째라는데 유상도 못한 기업들이 있어. 그 돈은 어디서 빌렸는데요? 채권으로 발행, 빌렸잖아. 회사채. 그래서 떼부잡된 게 메리츠 금융지주 아니야. 롯데그룹을 다 올인해갖고 돈 빌려주고 고액 네. 고리대금 해갖고 완전히 그냥 급등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담보를 뭐로 잡았어? 자기네들의 잠실 롯데월드를 잡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신동회장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이 3년의 최대 목표야. 그럼 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지분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채권을 이제 돈을 빌려올 수 있으니까. 아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올린다는 말씀이신 그 거죠. 게임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개인으로, 그러니까 담보 잡아서 20조를 빌렸어. 그러면 담보 가치 주식을 20조를 퉁치려면은 2만 원짜리를 한 7, 8만 원 만들어 놓고 그래야 많이 해서 채권 이걸 바꿀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때쯤 되면 또 증자할 거라고. 증자 그만. 그 작업이 지금. 그래서 롯데 지주 우선주가 목요일에 상한가 갔고 금요일에도 막 엄청 올랐다가 막 20몇 %까지 올랐다가 그래도 마감한 좀 롯데그룹만 그런 거 같긴 아니야? 하거든요. 지금 다 이제는 그 1년 동안 비상 걸린 거야 다. 그럼 선생님 롯데 지주 아까 팔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언제 들어가요? 20% 오늘 바로 들어갔어. 롯데지주 단가가 벌써 들어왔어. 그래요? 변동성이. 그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올려놓고 흔들 거예요. 올려놓고 또 흔들 거예요. 이걸 톱니바퀴 패턴으로 갈 거라고. 이게 끝날 때는 이게 완전히 끝까지 쫙 올릴 때가 끝나는 거야. 그거는 뭐 한 1년 후 같아. 그 롯데 지주가 나요? 롯데 지주 우선주가 나요? 둘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그 매매 스킬이 뛰어나신 분은 우선주가 낫고. 우선 좀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돼. 그리고 이미 올라갔을 때가 팔아야지 했을 때는 이미 윗골이 달고 내려올 때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이 빠르신 분들 우선주 하실 때는 특히.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은 하나그룹이 단기간에 제일 많이 올라온 것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이런 거 누르면서 하나만 땡겼단 말이야. 이게 그 흐름 이제 거고. 그러니까 코오롱
그때 소위 하나그룹은 계열사들의 모든 게 지주사가 완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을 잘 낸 게 하나 지주사에게 엄청 든든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간 것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 대비. 아, 그렇지. 그런데 이제 내가 김승현 회장 입장에 봐봐. 이제는 누굴 살려? 이제는 둘째. 첫째는 셋째. 많이 해줬으니까 둘째, 셋째 먹고 살게 해줘야지. 둘째. 생명. 셋째.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 해드린 거야. 아, 그리고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뭐야?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어떤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 백화점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크게 몇천억 조가 필요하잖아. 땅 사야 되고 뭐. 백화점? 아, 갤러리아. 셋째한테. 갤러리아. 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다음 수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담보 잡아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담보 잡아갖고 대우조선을 끌고 와서 하나 오션을 해먹은 거야. 네. 어마무시한 게임을 한 거지. 네. 그리고 푸틴한테 절을 하셔야지. 네. 그러면 이제 김승 회장도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이 행운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3제 들어갈 거 조심하자. 다음 정부에서 이렇게 삥 뜯을 때 대비하자. 그러려면 그동안 급등한 것도 조절하면서 뭔가 그래서 요새 유상증자 왕창때에서 이때 잘 나갈 때 돈 끌어들이자. 그리고 그 돈 갖고 뭘 하냐? 나는 저기 여의도의 그 주차장 땅, 63빌딩 지하와 거기에 여러 가지의 그거를 나는 거기다 백화점 짓는다야.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아 여의도가 하나 들어올 것 같아. 거기에 지금 가시면 64빌딩한테 넓지간 주차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거기에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돈이 필요하고 질라고 그러면 한 대충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필요할 거거든. 그거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작업하기 전에 먼저 금융을 키워야지. 선생님, 근데 하나투자증권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체크를 못 해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른 거를 뭐 20% 50% 이거 보지 말자. 요즘 자기 너무 어려우니까 수익이 나면 그때그때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투자증권은 네. 그냥 3년 정도를 이거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그냥 월봉이나 연봉 좀 보자. 연봉 봐, 연봉. 하나투자증권 연봉. 그러면 딱 느낌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올라간 것 같이 보이냐? 연봉이야. 연봉으로요? 한 10,000원에서 12,500원. 그치? 4,000원, 5,000원. 4,000원에서 6,000원 올라가면 이게 50%.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좀 말자. 네, 이거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자금인 거. 아니, 김동관 사장 해갖고 이걸 구조정해서 니콜라에다 사기당하고 뭐 해갖고 이게 갖다 해서 5년 걸렸어. 그리고 푸틴이 일 저지르려고 다 복구했잖아요. 니콜라 한 거. 전쟁 안 났으면 복구 못했어. 기가 막힌.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가 아니라 푸틴한테 절해야지. 근데 선생님 이게 전략을 주시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자금이 단기일 수도 있고 중장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뭐 1년 2년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니까 종목을 보실 때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몇 년 정도의 그림인지 주봉으로 보라고 하는지 월봉으로 보라고 하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본인이 나의 호흡이나 자금의 성격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방 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왜 안 가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아니 이런 하나투자증권은 나는 기본이 은행에 정기예금 3년짜리 드신 분들 그 이자 점점 내려갑니다. 네.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하나투자증권 갖고 있어갖고 3년짜리 정기예금 그때 정기예금은 기다려. 주식은 왜 안 기다려? 정기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원금 보장됩니다, 이거. 그래요? 그냥 이거 사놓고 3년 후에 열어봐. 그 돈 성격이면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건 매수 얼마까지 가능해요? 금액이? 억도 좋고 10억도 좋아. 근데 종목이 4,000원짜리인데. 아니 단가를 보지 말고 하나 그룹이야. 하나 그룹 파산되겠어? 돈 빵빵. 요번에 벌 맞고 엄청 벌었지?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둘째, 셋째잖아. 그럼 지금 사이즈를 키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증시 밸류업이라는 얘기는
각 그룹의 금융사 갖고 있는 사람들 장대행이야. 없는 데들이 피 보는 거고.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금융 선진화야.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5천 가려고 하면 주력 부대가 뭐가 돼? 증권주. 금융이 돼. 그러면 계열사 중에 증권사 갖고 있는 게 전사들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꼬셔갖고 구자 띄우게 해갖고 이런 회사들 갖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이 3천 만들고 5천 만드는 거라. 그럼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회사, 전사 중에서 최근에 제일 빨리 가는 게 미래에셋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건 또 하나증권은 또 뭐가 있어? 토스 지분을 갖고 있어. 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토스가 왜 또 컸어? 걔네들이 서학투자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외국 갈 때 그 에너지를 다 받아내고 토스가 또 나스닥에 상장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트럼프는 또 그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하면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을 바꿔갖고 이 머리를 쓰는 거 아니야. 또 그 트럼프 패밀리들이 여기서 또 엄청나게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고. 그럼 그런 것들 물주기로 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한화생명은 어때요? 왜냐하면 보험주가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그리고 회계 그 기준 때문에 부채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합리적인 분석이야. 난 합리적 분석 안 해. 아니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손실로 되니까 장기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재무 건전성에 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보험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근데 연봉 보면 20년 최저치야. 20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하실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앞으로 증시 밸류업 해갖고 나는 보험, 생명, 증권이 우리나라를 3천에서 5천 만드는 주력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금융을 갖고 있는 그룹하고 못 갖고 있는 그룹의 차이는 어마무 자금 조달 부분이나 이런 상품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고 앞으로는 해외 나가거나 할 때 금융을 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그 법은 바꾸면 돼. 문제되는 거.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똥짓하는 게 삼성생명법이 공격 들어올 때니 그 미리 분할하고 이제 지주사 만들고 그래서 내가 삼성화재를 사놓으라고 그러잖아. 이제는 앞으로 10년의 물줄기의 큰 트렌드는 금융전사를 갖고 있는 그룹의 금융주 계열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그쪽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나 이제 지금은 보면 개별 기업 유상증자 이제 마음대로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금융 갖고 있는 애들은 상품을 막 만드는 거야. 펀드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꼬셔갖고 하면 또 눈에 가서 뭐 양자 컴퓨터 ETF. 그러면 그 자금. 또 어떤 거, 그러면 어떤 펀드에 이렇게 들어갖고 걔네들이 그 자금 규모가 커지면 그걸 기준으로 자기네들은 자금 조달과 또 여러 가지의 머니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안 할래. 묻어놔봐라.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삼성그룹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생명, 삼성화재 중에는 삼성화재만? 왜냐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을 하려면 15%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저거를 누가 갖고서 줄 놈이 없어. 그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무슨 소리야. 지금 삼성생명이 15%밖에 안 갖고 있어. 금융지주라면 이게 걔 30%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15% 어디서 갖고 와?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모을 때까지 계속 흔들면서 모으겠지. 그래서 삼성화재 100만 원 간다. 근데 삼성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죠. 그렇지. 그리고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먼저 파는 데 집중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10만 원, 8만 원에서 박스 주다가 계단식으로 볼래. 10만 원이 어느 날 지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보는 거야. 박스 시나리오. 삼성생명 박스 시나리오. 계단식 박스. 2만 원씩 계단을 볼래. 이제 8만 원,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와. 그럼 여기서 또 흔들어. 이게 10만 원, 12만 원. 그럼 12만 원, 14만 원. 그렇게 보내지
쭉 안 보낼 것 같아. 삼성화재 30% 확보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8.5를 삼성물산한테 넘기기 전까지는. 이게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는 다음 정부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과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와 또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애를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는 이제 무조건 7만 원 넘는다고 봐.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살까요? 나는 안 해. 그거 하느니 그 삼성전자 7만 원 갈 때 어부반도체 그 예를 들어서 5만 3천에서 7만 원 가면 수익률 몇 프로니? 2만 원이야. 40%야. 그럼 삼성전자 이거 와지. 그러면 소부장은 100%에서 200%짜리 낫다는 얘기야. 근데 또 이렇게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셔야지. 그 우리 요건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어. 선생님 삼성그룹주 중에 그래도 이 거버넌스에 따라서 삼성생명은 계단식 박스를 그리면서 갈 거다 하시는데 요즘 아주 그냥 치고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 우선주 아주 시원해요 선생님. 근데 나는 그래서 이부진 내가 그 삼성 분할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뭐야? 호텔신라 우선주를 사라. 그치. 이부진 누나의 지분 확보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부진이 누님도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누님이야. 누님도 예쁘면 언니.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분 확보를 위해서. 아니 그냥 삼성생명 그늘에서 호텔신라를 경영해도 돼. 그런데 어머님이 있을 때 얘기야. 자기 아들 줘야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없을 때 생각은 어떨까? 그러니까 없을 때 이부진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생각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해서 넘겨줘야지. 그 작업을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지 않을까? 해야겠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호텔신라의 지분을 가져와야죠. 근데 그 지분을 갖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지. 주식만 있지 돈 없어요. 대주주는 조단위 부자시지만 현찰 능력에서는 어떤 때는 현금이 없을 때도 있겠시다고. 그 이미 돈이 씨가 말랐어요. 그때 상속세 내느라. 그리고 세금 내고 그러면 갖고 있는 담보 가치가 뭐가 있어? 호텔신라 없어. 호텔신라 갖고 할 수 있는 담보가 뭐야? 이부진 씨 개인으로 갖고 있는 집은 딱 잡아야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생명. 이번에 삼성생명 이건희 회장님을 지분할 때 홍라희 여사가 포기했어. 그리고 그거를 나눴잖아요. 이부진 씨한테 더 준 거야. 호텔신라를 지배하는 그 파워를 준 거야. 옛날에 사이가 나빴을 때는 사이가 나쁠 때도 있어요. 엄마랑 딸이랑. 아니 그 오빠랑 사이가 굉장히 아빠가 그때 이부진한테 이렇게 딱 힘 실어주고 하려고 했을 때 쓰러지기 전에 이건희 회장. 그때는 그냥 저 호텔신라 그냥 앞에다가 그냥 호텔 지어야지 뭐 이런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야. 그때 후계자가 이부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흐름을 다 지났잖아. 이제는 어머님 옆에서 붙어갖고 잘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님마저도 없을 때 상황이면 어떻게 해? 오빠를 믿어? 오빠 믿을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지. 파워가 세니까. 그런데 그 전에 미리 3년에서 5년은 뭘 준비하겠니? 호텔신라를 내 명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싱크탱크들한테 지금 조인트 가면서 연구하라고 안 하겠냐? 방법은 어떤 뮤추얼 펀드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이 호텔신라 지분을 왕창 들고 있게 만드는 마치 프로젝트 가디안 하나 만드는 거야. 칼라일이라든지 헤지펀드 해갖고 갖다 여기서 정인성 회장이 정몽구 회장이 지분하고 자기 3%에서 10%짜리 프로젝트 가디안 만들어 놓고 무상지자 100% 때려서 그 가디안 개념을 갖잖아. 이부진 씨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헤지펀드가 근데 헤지펀드 꽤 내 거야. 근데 그거는 또 돈이 있어야 돼. 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게 말이 쉽지 그 조단위 비자금 확보라는 거 요새 세대는 눈이 빨갛고 다 있어갖고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삼성전자를 그냥 지분을 스왑할 수도 있잖아요. 블록딜 통해서.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부짓이 갖고 있는 주식에 내 지분 줄게 호텔신라 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또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선주 가지고 보통주. 보통주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니까 그래서 호텔신라 우선주 사라고 분할했습니다. 그날 무조건 삼성물산 팔아 제로 노출 이렇게 해놓고 호텔신라 우선주 사. 호텔신라 우선주 지금 막 흔들면서 가는데 이게 사자니 너무 흔들어서 더 내려오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 사자니 올라가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도 타자고. 그거 얼마 되면 사고 얼마 되면 팔고 이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0만 원 갈 때까지는 매매 안 할랜다. 그런데 그걸 매매하시려고 그러면 매매를 안 하려고 되지. 일단 들어가는 매수가는 중요하니까. 호텔신라 우선주의 최고점이 얼마야? 14만 원이야.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어. 14만 원? 지금 얼마야? 저점 요번에 3만 원이야. 지금 얼마 올랐어? 올랐다고 그러지만 각도로 일봉 보니까 3만 원이 와, 저는 오늘 좀 팔으라고 그랬어. 선생님 이렇게 선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보면 요거는 4만 원 이제 안 깰 것 같아. 오늘 고점이 4만 9천 원이야. 그래서 10%와 20%를 빼라고 그랬어. 그래서 대충 4만 원과 4만 2천 원은 또 살래. 그래 5만 원과 5만 5천 원 팔래. 이걸 50%만 갖고 팔았다 샀다 하면 50%는 10만 원 넘을 때까지 그냥 냅둘래. 그리고 구주하고 속도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근데 보면 또 구주랑 우선주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의결권 주주의 그 의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막 엄청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괴리율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우선주를 거. 그거? 그래서 여기는 호텔신라는 5만 원에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릴 것 같아. 그럴 때 얘부터 가. 근데 문제는 얘가 구주를 넘을 때가 문제야. 구주를 넘을 때? 우선, 가격이 우선주가 본주의 가격보다 더 비싸질 때 비싸질 때 내려와야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때가 넘었어. 그럼 만 원이나 2만 원 넘으면 이건 무조건 죽여버린다고. 그럴 때 그 사이에 구주 또 만 원 땡기겠지. 요를 이용해 갖고 둘 다 10만 원 목표로 누가 먼저 가나. 이거 호텔신라 우선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감각을 위해서라도 호텔신라랑 같이 매매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매매 안 해도 X가 X 그라고. 띄워놓고 띄어라도 놓고 속도감을 보시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하면 이거를 이제 그 헤지펀드 그 차익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거야. 그럼 차익거래 시스템이면 호텔신라 호재를 막 퍼뜨리는 뉴스 나올 때를 조심하세요. 호텔신라 호재면 뭘까? 3분기 때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뭔가 또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사업 뭔가 뭐 누구하고 그 또 계약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겠지. 네. 이 기사화 되는 거를 봐. 그러니까 싱크탱크들이 누구를 선택해 절스카타시 제가 잘할 텐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쓱 밀어놓으시는데 선생님. 항상 쓱 밀어야 돼. 이 40년의 노하우를 사시죠.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가다가 그냥. 그냥 그거 갖고 이게 이제 그 뭔가 헤지펀드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고 선생님 하나 좀 추가적으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하반기에 수주가 호재를 이루면서 엄청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또 올라갔는데 지금 그 얘기가 팔으라는 얘기야.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 올라가는 거 반갑지 않아. 삼성 엔지니어링 울며 과자 먹기로 인수한 거가 올려야 돼. 그럼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13,000원, 15,000원에서 이것도 박스야. 네. 요번에 수주 얘기 나오면서 뭐 이제는 하나 오션 조정할 때 그 대타가 삼성중공업이다. 그냥 2,000원 집폭 같아. 15,000원에서 17,000원. 그러다가 15,000원 깨면 사. 거기 트레이딩 하시고 이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옛날 삼성 SD에 상장시켜 놓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중공업하고 합병하려고 그랬어. 네. 실패했거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했어.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욕하면서 실권했어. 그래서 실권줄 막으려고 삼성 SDS를 2% 팔아갖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샀어. 그게 지금 들고 있어. 처리하고 싶겠다. 그치. 근데 처리하고, 그게 이재용 회장 이름으로 딱 찍혀 있는 거야. 걸려. 걸리지. 왜냐면 이제 5%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올려갖고 삼성 중공업 많이 갖고 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 또? 그쵸. 그럼 그 작업이 오히려 들어갈 것 같아. 그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자. 사고, 간단히 아니면, 이제는 합병 시나리오 나올 것 같아, 또. 이제는 분할 시나리오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중공업이나 비즈니스 툴이 거의 비슷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그러면 합쳐갖고 자르고 싶을 거야. 구조조정. 구조조정. 그 작업을 옛날에 갖다 해서 삼성 엔지니어 중공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달 떨었던 게 이제 합쳐갖고 내 자리 없어질까봐. 그게 했는 게 이제 다시 또 온 거야. 알겠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여기서 정리하고 앞서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섹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으니까 앞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5G 드디어 때가 온 건가요? 근데 또 근대라고 하시니까 불안해요. 온대잖아요. 스텔렉스 왔어. 지금 통신주들이 어떤 상황이야? 통신주? 우리 SK텔레콤은 요즘 지금 이렇게 하고 KT는 노상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에서 둘 다 이게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미래 산업. 그럼 그게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요? 자율주행? 뭐 연결해서 미래 그런 스마트 시티? 근데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 되겠냐? 그러니까 약간 시범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 그런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산 많고 뭐하고 이런 데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도 스타링크와도 보면 그냥 경쟁자 온 거야. 그냥 시장 쪼개먹기. 시장 쪽에 경쟁자 온 거지. 근데 선생님 스타링크 들어오면은 그럼 위성 베이스니까 조금 사업 분야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쪽에 근데 그쪽은 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겠다. 그래갖고 요쪽은 지금 걔네들이 또 해갖고 지금 통신 부품단을 이건 정부 발주가 많거든. 네. 그래서 관리주가 올라갔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게 추세가 되겠냐? 그럼 KMW 지금 이제 바닥에서 힘차게 움직여줬는데 주말이 왔어요. 상한가 합쳤지. 네. 월요일날 파십시오. 팔고 사고를 하시라고. 얼마를 가든? 얼마가 팔아도 꼬리 달린다고.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 상한가 가고 마감했는데 다음 날이 주말이야. 월요일에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 근데 월요일에 시초가 떴네? 그럼 얼마나 갈까 보는 사이에 계속 보다가 갑자기 와르르 하면 이제 대응. 그러니까 50%만 팔라고. 뭘 대응? 팔아. 이게 통신 5G는 결론은 추세는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나 손실 중이야. 그래도 팔아요. 물량 늘리자고. 물량 늘리자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하자고. 5,000원대에서 10,000원, 11,000원대 팔아갖고 7, 8,000원 다 사서 요런 계단 시장 물어보면서 가자고. 그러면서 그거 우리나라 통신은 내가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 사라고 그랬어. 통신 말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풀려면 우리나라에서 약 팔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신 위성. 그것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이나 뭐니 이거 힘들어. 그리고 정부 정책 발주가 있어야 통신 장비가 팔려. 근데 지금 그거는 큰 KT나 이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걔네들이 해주려고 그러면 AI 센터나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똥줄이 유심 문제 이거 또 해갖고 지금 자체 이거 하기 바빠갖고. 유심 아직도 우리 엄마 연락 안 와요. SK팀들. 1년간.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나와서 또 이런 재료 뉴스에 해갖고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오늘 상한가 친 거는 스타링크 덕분이야. 그거 없었으면 상한가 안 가. 오죽하면 이게 추세라면 내가 RFHIC 먼저 때려갖고 안 가. 이렇게 자체 교체를 시키겠니? 트레이딩이라. 그럼 RFHIC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 RFHIC도? 오늘 아침에 때려갖고 그거를 KMW나 이렇게 오이로 쏠려서 간 거를 월요일날 다 때려버릴까 또. 오이 솔루션도? 단타로만 대응할 거야.
추세로는 아직 돼. 그러면서 그거 갖고 우주항공 갈래. 우주항공 어떤 거요? 루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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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P위성, 에비스. 컨택, 이런 것들. 여기는 또 대형주는 안 할래. 대형주는. 대형주는 아직까지 또 스타링크 실패했잖아. 네. 9차 실패했어. 근데 트럼프가 대형주면 하나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 우주 뭐 이런 것들 중소형주 할래. 그런데 머스크가 한 일이 있어. 한 게 많은데. 도지에 사람 자른 거? 아니 사람 많이 못 잘랐어. 코인 올린 거? 아니야. 나사 주도에 쏘는 권한을 예. 민간 사업 주도로 바꿔갖고 허락을 받았어야 되거든. 예. 우주 가는데 이렇게 정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냥 쏠 수 있게. 자유롭게 1년에 50번 이상 쏠 수 있어. 지금 그 9차 민간이 자기잖아요. 자기 회사야. 9차야. 9차 실패했는데 10차는 성공할 수도 있고 11차 성공할 수도 있잖아. 계속 쏠 거라고. 그럼 그거 할 때 어느 날은 성공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쏟아보면 언제? 언젠가 성공할 거 아니야. 그때 팔자고. 성공했다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노스페이스는 선생님 그때 관련 악재로 하락했었는데 추가 그때는 매수. 지금은 오히려 매수. 그럼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추가 매수도 가능해. 그래서 근데 그것도 주도 아니야. 우주항공 간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가는 이게 말뜻이 또 그러네. 주도주 아니고 30% 뛰기. 30, 50%. 주도주 아니고. 추세 아니야. 트럼프 시대 우주항공이 트렌드라고 하시지 않으셨었나요? 그건 아까 얘기한 10년 그림이야. 이거 너무 어렵다 선생님. 10년 그림. 10년 그림은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갈 거고 그럼 6월물 이후에 선생님 9월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주항공 지금 그 사이에 30% 50%가 최고의 수익률이야. 여러분이 헷갈리시죠? 자, 길게 봤을 때는 주도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 트렌드가 올 거다. 왜냐면 지금 주도주가 거의 한 그 정도 호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우주항공을 트렌드 보려면 우리나라가 달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고흥. 뭐 이런 센터. 것들 그러려고 그러면 갖다 해서 그때 이제 KT니 한국항공 우주니 하나 시스템이 이제 날아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지수는 3천에서 5천 가는 시장이 되는 거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MSCI에 들어와야 돼. 네. 그거 확인하는데 1년 걸려. 그리고 이 시각은 2030년에서 2035년 시각이야. 엄청 뒤다. 그러면 차바이오텍 시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주기로 트레인드는 내가 통신, 우주항공 왔다 갔다 테마주 중심으로 시가상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 그런데 당장 이거가 뭐 더블 가고 따더블 가고 이런 트렌드는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트레이딩 종목으로 매력적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런 감각으로 매력적인. 하시라. 지금 막 정신이 또 혼란스러웠어요 순간 선생님. 왜? 날아가는 거 말씀하시다가 날아가는 건 나중에 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래스카 그 얘기하러 가잖아요. 그럼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빨리 날아가 주지 않을까요? 아니 다음 주 이슈로? 그것도 30% 지금 나는 모든 테마는 지금 30에서 50%밖에 안 봐. 다 올라가도 지금 현재 지수 위치가 2700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치가 2400, 2500이면 더 볼 거야. 그런데 지금 가장 나쁘게 보는 게 삼성전자만 올리는 시장 될까 봐. 그러면 이 테마주가 죽어. 삼성전자가 블랙홀이 돼버려.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테마는 지주사, 증권주, 이제 뭐 증시 3천 간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6월 3일 돼갖고 정권 나면 말 싹 닦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사람이 잡기 전하고 잡은 다음은 우선순위가 달라져. 저 어제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또 문제란 말이야.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주사를 오늘 왜 때리라 했냐. 대권 보고 하자. 그래서 지금 큰 거나 지금 또 단기적으로 지금 한 달에 최고 수익률이 지주사야. 네. 어떤 건 50%, 어떤 건 30%. 그래서 때리라고 그런 거야. 우리 테마주의 목표가 달성했잖아. 그러면서 변동만 이용하려고 그래. 그리고 대권을 민주당이 잡는지
국민의힘이 잡는지 한번 볼래. 그 보고 나서 다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미국이 삥 뜯으려고 이제 진짜 다음 그치. 그 너로구나. 저승사자를 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삥 뜯길 때가 뭐가 있어? 나는 알래스카 삥 뜯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서 뭔가 남아 있고. 알래스카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이 거기 간다라고 제가 기사를 난 거 봤는데 포스코 홀딩스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10%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철강 중소형주 중에 네. 그 다음에 화성밸브, 대한제강, 동국제강, 하이스틸, 넥스틸 이런 게 더 낫다고. 하이스틸, 넥스틸. 그러니까 포스코가 철강이 중심이지만 이건 대형주 지수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갔다 해서 갈 수 있거나 뭔가 더 큰 끌개가 나와야 돼. 네. 아직은 안 보여. 뭐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근데 포스코는 10% 뛰기야. 포스코 표차는 10% 뛰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10% 뛰기 종목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현대차가 바닥 들어와야 이것도 지수단에 뭔가 돼야 되는데 요새 현대차, 기아, 뭐 엔소 이런 것들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음 정부에서의 밸류업 진짜 속도 볼래?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건데, 다음 주에 이제 차바이오텍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이제 받으실 분들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슬슬 이제 유상증자 받을 때가 되니까 문의가 오더라고요. 뭐 추가 청약을 받아야 합니까? 뭐. 청약 받으세요. 그리고 할 일 없으세요. 안 올릴 테니까. 금년은 안 올릴 것 같아, 나는. 금년은?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선생님. 근데 목표는 10만 원 가는 주식인데 뭘 조급해. 어느 순간 한 달 만에 롯데지는 현대건설 같이 그냥 쭉 올라가는 타이밍 기다리시라고. 그게 2만 원이야. 그럼 발동은 그럼 나는 주변부터가 없는 것 같아. 근데 CMG도 그때 한번 뿅 하더니 거의 그 자리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네들이 먼저 작업은 그 주변부터가 건드리고 실권까지 나와서 실권조 확보하고 그게 6월 13일까지인가? 네, 그게 이제 실권주가 그거죠. 청약에서 이제 다 간. 그 작업도 다 끝나야 뭔가 움직일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가장 끌게는 뭐야? 재생의학이라든지 뭔가 그 첨생법이라든지 뭔가. 근데 선생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얘기가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막 내가 젊어지고 땡기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텐데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가 먼저니까요. 이건 서민용 시가가 아니야. 그걸 왜 서민용 시가고? 그게 가격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고 싸지고 돈이 폭발이 암만 되는 없다 거잖아요. 그래도 최근에 그 미주란 뭐 이렇게 피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왜 갔어? 그쪽이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그런 에너지들이 왜 갔어? 이게 이제 주기세포도 그 에너지를 기다리란 말이야. 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타이밍이 뭔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자고.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쪽 트렌드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나는 그거 사용은 어느 순간에 요번에 피부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같이 갔을 때 그때를 인벤트지랩이나 이런 거 같이 그 구간 오기를 기다릴 뿐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는 차 헬스케어의 상장인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 용이다. 그러니까 서민용의 종목이 아니야.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몇천이나 억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시장이 이게 양분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제품 그리고 고급화 제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외국 대상으로 뭔가 지금 간단히 해서 외국 대상에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비즈니스 툴이 이제 나올 때가 중동 부자, 중국 부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해서 1억이나 10억을 꽂아놓고 돌봄 같이 나의 재생학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식 이런 에너지들. 네. 그러니까 왜 대구백화점부터 하려면 그 호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해외에다가 이런 헬스케어를 상장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차바이오텍은 꼭 삼성물산 비슷하게 되겠어요. 무겁게 눌릴 수 있다. 눌렸고. 그러면 차바이오 그룹의 지주사가 근데 얘도 지주사인데 왜 지주사 올라갈 때 얘는 못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걸 다 끝내야지.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한 달을 기다리십시오. 그 어느 한 달, 여러분들 10년 체중이 다 소화되는 그 한 달에 그 에너지가 나올 때를 그냥 예측하지 마세요. 그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몇 년치 예금이에요, 선생님? 10년. 10년?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로템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현대로템. 앞으로 현대로템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현대로템은 됐어. 현대건설도 이제 뭐 거의 10만, 조금만 있으면 10만 원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남은 게 뭐야? 수소 남았고, 차바이텍 남았고, 그러니까 재생화학 남았고, 우주 남았고, 이게 남은 것만 하자고. 네. 거기에 대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바이텍을 황제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아, 황제랑은 거리가 좀 위치가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황제 될 약간 왕자 거지 같은 느낌이야. 거지가 왕자 돼갖고 황자 될 네, 거를 살아고. 돼야지. 황자 되면 죽는 일만 남았다고. 그동안 황제 붙은 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에코프로 황제, 한미반도의 황제, 화장품 시대의 아모레퍼스 황제, LG 생활건강 황제 다 박살나잖아. 황제 예, 저주. 될 놈 사자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거지나 지금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장군이 쿠데타 해갖고 황제가 되듯이 그런 놈 그 시대 트렌드를 우리가 도상 떠들 거야. 지주사 같이. 재생학 너 뭐 맞았어? 어디 갔어? 이런 세상을 기다리자고. 재생학이 관통하는 시대가, 왜냐면 우리 58년 개띠가 이제 은퇴했잖아.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은퇴자들이야. 오, 좀 돈 있는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이 58년 개띠부터 그 주변에 또 하나 또 은퇴자 70년대 숨 많은 산 사람, 이 두 개가 쌍으로 쓸 때가 이제 피크가 나올지 않을까. 그게 딱 2030년에서 35년 계산이 들거든. 알겠습니다. 자, 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재유행, 제 주변에도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제하는지. 왜 조용조용해? 그리고 딱히 격리가 없대요. 근데 이제 약이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옛날 같이 덜 아프대요. 치명률이 그렇게 없어. 그 렙지노미스 뭐 이런 애들. 그래서 난 그쪽은 안 할래. 그 감기약 이런 것도 하지 말까요? 안 할래. 오히려 녹십자 그룹만 하는 게 이것도 거버넌스거든. 녹십자 웰빙. 오늘 웰빙 했는데 바로 팔으라고 했어. 녹십자 MS 지금 3번째 기다리고 있고, 네. SD 바이오 센서 요 3가지만 할래.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만이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유행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 뭐라 그럴까? 이건 또 내 친구 의사인데 이 한국 사람이 이제 고추 먹어서 독한지 쟤네들 더워갖고 이런 애들하고 좀 뭔가 다르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행만 가지 말래요. 자제하래요. 태국이나 이런 쪽 더운 지방 뭐 이런 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또 난리지. 면역력이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게 독해서 그런지 뭐 사람들이. 근데 저 약간 비슷한 먹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걸 통계를 내보고 정말 테스트를 해봤는데 체취가 많이 안 난대요. 근데 거기에 베스트 댓글이 마늘이 잡내 없애는데 좋다고. 우리가 마늘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고추 역할 네, 같아. 그런 항암 뭐 이런 그런 거. 마늘, 고추, 생강 덕분 같아. 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고추장이 고추로 만든 건데 거기다 또 고춧가루 뿌리고 해서 먹는 유일한 나라라고. 나 내 외국 친구들 내가 그렇게 먹는 거고.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우리 나 향신료 안 먹어 하면서 막 그렇게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이제 6월인데 6월에는 증시 이제 펀드 조정도 있고 이번 MSCI 그 편입 배출도 있었고 이제 좀 증시가 탄력도가 좀 떨어진다. 상반기 마감을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6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략이 뭐야? 빈집털이 안 올라간 것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느낌 안 드냐? 맞아요. 그렇게만 하자. 6월 달은 지금 시가상이나 모든 큰 거를 끌고 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또 트럼프나 이런 애들이 다시 해먹으려면 떨어뜨려야 돼. 또 온 트럼프 트레이딩. 아니 트럼프 리딩방. 싸게 만들어야 또 해먹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매그니피센트가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언제 말 바꿔? 그러니까 야 뭔가 다시 한번 또 자판 짜자 하려면 또 뭐 이상한 소리 해갖고 급락시켜야 되잖아. 난 그럴 거 그걸 엔비디아 테슬라 갖고 딱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갖고 테슬라가 120% 언제 깨나? 응?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자사 지거 팔려고 또 신고해 놓으셨잖아. 잭슨 왕인가? 아 그래요? 이제 팔겠습니다 하고 신고해 놨어. 그거 다 팔리면 할래. 엔비디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요새 머스크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아부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일단 반토막은 당했어. 테슬라도 보세요. 그 중국 그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폭스콘하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건데 이거 승부를 걸었잖아. 애플은 승부를 안 걸었어. 그래서 애플은 완전히 아직도 바닥 박살나고 있고 얘는 그래도 반탁났지만 회복력이 빠르고 아직도 뭔가 이제는 지가 옷 벗어갖고 숙식하면서 회사를 위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주잖아. 애플은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시가창의 종목에서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는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패밀리들이 또 해먹을 거는 알라스카 있고 그린란드 있고 저 푸틴의 뜻대로 안 되니까 중국을 흔들어서 또 해먹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리딩방 시각으로 보자고요. 트럼프 리딩방 오해하지 마세요. 트럼프 리딩방에서는 지금 숨에 벅차. 뭐든지 뜻대로 안 돼. 그 딴지를 너무 걸어. 그러니까 본인도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 그게 6월, 7월 같아. 그래서 그때까지 안 올라간 것들 빈집털이 된 것만 들어가서 그럼 사람들이 이건 언제 올라갑니까 하잖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올라가기만 기다리시죠. 그럼 때리고 나오는 걸 3개월만. 그래서 6월과 9월은 빈집털이 정도만 하겠다. 순환매매만 하겠다. 30% 50% 뛰기다. 성공해봤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자료, 전략 또 카페에 올려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지금은 수익 날 때 바로바로 챙겨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주가의 위치 따라가지 말아라. 위험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